굉장히 박봉입니다. 박봉 월급이 좀 작다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에 대비해 가지고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 특히 이제 설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거든요. 제가 제가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설계 사무실 다니면은 4년제 졸업하고 한 7, 80만 원 정도 월급이 주급 말고. 예. 저는 그때 이제 한 5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되는 설계 사무실 갔어요. 지도 교수님이 저는 이제 시공회사를 가려고 했는데 건설회사 가기 전에 저 설계사무실에서 3년 동안 이제 도면 보는 법을 좀 배우면 건설회사 가서 더 빨리 익숙해질 거다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사무실 한 3년 있으려고 했는데 설계사무실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 뭐 경기도 또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IMF 터지고 뭐 이러는 바람에 건설회사에서 직원을 안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이제 박봉 디자인하는 데나 이런 데도 다 그럴 겁니다. 막 경력을 요하는 데는 야 너도 일하러 왔지만 너도 배우러 왔잖아. 뭐 이런 개념이 있는 데는 굉장히 좀 박봉이거든요. 거기서 설계사무실도 하고 그 하다가 이제 제 엔드하고 제가 29에 결혼을 하고 30에 아들이 태어나시고 그 새끼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31살 때 제가 아메를 한 8개월 정도 검토를 하고 아메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는 8개월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안 걸려도 되는 거죠. 지금은 워낙 이제 아메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나 뭐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것도 전부 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8개월 그때 당시는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일본의 건축 설계 사무실에 취직한 애들도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일본 아미에 있는 카탈로그 좀 보내달라. 그리고 뭐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만나보고, 그다음에 아미 이런 미팅장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주변에 하다가 그만둔 사람 만나서 왜 그만뒀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CLC라고 하는 좋다. 내가 그러면 아미가 내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메에서 성공하려면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텐코아라든가 뭐 너챔볼처럼 이런 CLC 있잖아요. 시스템. 그러니까 거기도 내가 들어가 보고.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신 분한테 그럼 텐코아 아냐? 하니까 모른다는 분도 있고. 그냥 막 팔로 다녔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아 이건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3살에 저희 이제 공주님이 태어나셨어요. 공주님이 태어나면서 저 머슴 같은 아들 쟤는 이제 또 뒷전으로 완전히 좀 밀려나고 지금도 우리 저기 딸이 김다은인데 23살이거든요. 23살인데 아빠 오늘 뭐가 좀 먹고 싶어 이러면 제가 집에 가서 이제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40에 다이아몬드 되고 그다음에 43살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되고 해서 쭉 해서 지금 이제 치리쿡이라고 하는 이런 제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그냥 닉네임이 치리쿡입니다. 아까 사회자 리더님 이야기한 것처럼 부캐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요리도 하고 이 제일 위에 있는 거 튀김 같은 게 뭘까요? 갈치. 갈치를 뼈를 발라 내가 이렇게 포를 탁 뜨지 않습니까? 그거를 튀겨서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어른들 그 가시 그자볼 가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그냥 이렇게 포트 굉장히 쉬워요. 저것도 유튜브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는 뭐 저희들 뭐 요리 미팅하고 할 때 액세스 에너지 놓고 하고 그 튀김 같은 거 한 개도 있죠. 저거는 뭘까요? 두릅. 예, 두릅이에요. 밭에서 저 이제 밭에서 제가 따가지고 제 아파트에는 골프 연습장이 있거든요. 거기 항상 아침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연습장에 살짝 지나가다가 보고 어르신들 연습하신다 싶으면 조금 튀겨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그 밑에 보면은 저기 아롱사태 전골이에요. 그 위에 이제 냉이 봄에 한 2월 달에 냉이 이거 밭에서 뽑아가지고 아롱사태 그 전골 짜 해가지고 이것도 우리 인덕션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냄비 저 후라이팬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거 다 해서 갖다 드려서 이거 드시면서 하라고 막걸리 한 3병 갖다 드리고 그러면 아주 좋아라 하고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습관이 좀 됐어요. 그 저만 가면 뭐 안 오나 싶어서 이렇게 딱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즐겁습니다. 지금 전부 다 이분들이 보면 뭐 예전에 골프 치신 지가 한 40년, 50년 이래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 왕년에는 그전에는 그래 치기 쉽지 않았습니까? 그다 무슨 해양청장님, 뭐 국정원에 계셨던 뭐 이런 분들. 지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것만 하면서 제보고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김 사장 건강이 최고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 있지 않습니까? 5월 달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 모시고
갈치구이에다가 해신탕에다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좀 해주고 뭐 이렇게 좀 재미나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얘가 제가 이제 이거를 어느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리더님이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지울 거 지우고 넣고 이래가지고 좀 만들어봤어요. 이거를. 우리 이제 젊을 때 하고 성인일 때 하고 나이가 들 때 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사이클을 이렇게 딱 걸어가다 보면은 10대는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죠. 학습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죠. 뭐 젊을 때를 지나갈 때는 다 공감하시잖아요. 시간은 많죠. 돈이 없잖아요. 저 지금 이제 젊은 분들 요 계신데 돈이 없죠. 요즘 뭐 저 IMF 때, 저 코로나 전 직전 코로나 때 하면서 주식도 많이 하시고 해갖고 뭐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지만 사실은 그 힘든 일이고 그거는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돈이 없습니다. 에너지는 있고 시간도 있는데 돈이 없죠. 그러다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은 좀 있는 것 같아. 한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돈은 좀 있고 전뭐다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죠. 삶을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러다가 한 50, 60 이렇게 넘어가면은 시간은 있고 돈도 좀 있는데 재테크나 뭐 이런 걸 해서 근데 이제 열정이 없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의욕이 잘 안 생기거든요. 잘 안 생깁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괜찮은데 그 옆에 있는 올드 한번 보세요. 시간은 있는데 돈도 없어. 에너지 없는 거야.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없어. 그럼 더 우울하죠, 그죠? 더 우울한데 이제 더 우울한 게 저 있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그래서 길거리 대구도 많이 있죠. 파지 죽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뭐 60대에서 가지고 아, 나 한 75세 되면은 길거리에서 파지 줄 거야. 이렇게 하시고 주는 분 없잖아요. 나름 열심히 사셨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젊을 때도 지금 20대나 아니면 30대나 이런 분들도 내가 이런 꽉 차 있는 인생 타임이나 아니면 머니나 에너지가 꽉 차 있는 인생 아니면 3, 40대도 50대도 이후에도 이런 삶을 살면 좋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모습 이런 것들을 막 하죠. 주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성공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저 우리 뭐 자기 주도형 학습 방법 우리 이런 거 애들한테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Y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고 공부 안 했잖아요. 우리도 했어요. 대구에서는 너무 진지하나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자기 주도형 학습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과년도 문제집 이런 걸 많이 풀었잖아요.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그 공부를 했다 치고 매번 과년도에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 유형을 알아야 내가 그 유형에 맞게끔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해야 그 적중률이 높을 거 아닙니까? 성적을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 리치하고 제이라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성공을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시간대가 다르잖아요. 남성, 여성, 그다음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우리 MBTI로 치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종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과 자기의 환경에 맞게끔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일을.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가 주도적인 게 아니고 옆에서 이거 하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아 저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비즈니스는 아미는 아 주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성공하는데 그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 그 성공하고 싶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갖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고 가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있어야 되고 내가 되고 싶은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겠냐? 했을 것 같아요, 리더님. 아, 제가 안 그랬어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요. 잘 살고 싶다. 이게 다 했어요. 그럼 잘 살고 싶은 게 뭐냐? 그냥 잘 살고 싶다. 나나. 뭐 이게 끝났어요. 근데 잘 살고 싶다라는 거 각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다르잖아요. 나는 월 한 500만 벌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분은 월 700을 해도 잘 살 수 없을 것 같아.
다 다르죠.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동경이 있을 겁니다. 삶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욕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긁어치는 거 잘 안 해요. 목걸이나 이런 남자들 보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시계, 명품 아니면 차를 좀 이렇게 삐까번쩍 좀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그냥 단지 뭐냐? 그냥 날 내버려 둬 하면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고 그럼 가장일 거잖아요. 가장으로서의 그 책임을 진 거를 다 끝내고 나고 나의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으로 살고 싶은 게 저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가서 살아도 돼요, 저는. 예. 그렇다고 뭐 지금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어쨌든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거죠. 현금으로는 사분면, 부자아빠, 가난아빠 워낙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니까 봉급자, 전문직, 그다음에 사업자, 투자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일하는 시간하고 돈하고를 한번 볼게요. 일하는 시간하고 돈을 보시면 일반 봉급자는요.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일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애를 쓰잖아요. 봉급자는. 그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자영업이나 전문직으로 가잖아요. 자영업이나 전문직은요,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다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돈이 들어와요. 근데 봉급자하고 똑같아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 돈하고 봉급자의 돈하고는 다르죠. 액수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하고 돈이라도 많이 모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공통된 거는 E하고 S의 공통된 거는 뭐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야 내한테 소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B하고 I는 뭘까요? 일하는 시간에 사업가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인데 돈이 안 들어와요. 똑같아요. 자영업이나 전문직하고. 근데 뒤에 보면은 일을 안 하는데도 돈이 들어와요. 저게 메리트가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가는 어떨까요? 일 안 하는데 돈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사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요, 투자를 하려고 해요. 어디든지 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저게 만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 뭐 우리가 뭐 서로 말 안 하는 게 좋지만은 알면은 서로가 다 이렇게 다치는 것들 있잖아요. 주식 했나? 묻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흐름 사분면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꿈이 있고 Y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한이죠, 한. 꿈이라고도 하지만 한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살고 싶은데 이게 한평생 살면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결핍이라고 하는데 이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사실은 살면서 만족하죠. 일단 만족하시겠죠. 근데 이게 갭이 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한숨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한숨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한 95%는 이 큰 원을요, 내가 지금 있는 소득에 맞춰요. 소득에 맞춰서 살아요. 아, 어쩔 수 없잖아. 아껴야 되잖아. 남들 짜장면 먹는데 난 라면 먹어야지. 뭐 이런 거예요.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근데 5%는 이 꿈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원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득인데 이 소득의 원을 키워서 내가 살고 싶은 삶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된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핍이라고 하는 거를 많은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결핍이 있어야 성공을 할 수 있대요. 결핍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CLC에서 나오는 그 탱코와의 학습을 통해서 내가 꿈을 좀 더 키워 나가면 되고 꿈이 작은 사람은 그다음에 95%의 사람들은 저기 나와 있는 삶처럼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라. 그 좋은 대학 가야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네가 인정을 받고 나중에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어떻게 살고 싶냐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이거 어떻게 살고 싶냐? 그렇게 살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시간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렇게 네가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는가 찾아봐라.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돈이 얼마 버는데 그럼 야, 그거는 과소비지. 뭐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고 싶냐? 어떤 걸 갖고 싶냐?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냐?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없으신 분들은 여기 계속 오시면서 그거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업자가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해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메이를 잠깐 이제 설명드리면 다 아시니까 뭐 줌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쇼핑 사이트죠. 생필품이잖아요. 생활의 필수품뭐 무슨 말이냐? 전쟁이 일어나면 집에 금을 가져가실게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 계약서를 가져가실 거예요? 전쟁이나 무슨 그 태풍이나 무슨 피해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편의점이 털린다잖아요. 생필품이죠. 먹고 씻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하고 똑같은 거죠. 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목숨을 위해서는 마셔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생필품입니다. 그래서 생필품을 취급하는데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거죠. 건강이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생필품을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비하는 것도 내가 그냥 이렇게 필요하면 살 수도 있지만 뭐 장소라든지 SOP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독 경제를 하면서 나한테 좀 더 이로운 게 있고 그다음에 매거진을 통해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좀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사이트에는 또 이런 하나하나의 제품이나 트렌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갑니다. 매번 보면 신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생필품인 거예요. 생필품. 지금은 이제 아미가 생필품이 뭐 어떤 게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는 않거든요. 단지 가장 중요한 거는 꿈이 있냐. 좋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아메이는. 제일 저는 제가 아메하면서 지금 한 20년 넘게 한 24년, 5년 이렇게 아메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면 95% 정도는요, 제품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 소비를 내가 공부를 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하고 그냥 소비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공부를 하고 소비를 해야 내가 인정이 됩니다. 이 제품이.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데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요. 써봐야 됩니다. 남성들이 써봐야 될 제품들은 다 써보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 노가다 쪽에 있으면 그냥 비누 가지고 머리까지 감쌌습니까? 샴푸가 되거든요. 좀 이 근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가면 샴푸고 여기까지 가면 그냥 세안하는 비누였었거든요. 근데 클렌징을 해야 해요. 남성용 클렌징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손에 비벼서 거품을 내서 막 문제라 돼요. 야, 쪽팔리게 그런 거 어떻게 하노? 이랬거든요. 근데 혼자서 그걸 해봤어요. 이제 집에서 제품 나온 걸 사가지고 해보니까 피부 이 세척들이 완전 다르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느끼니까 이게 왜 다르지라는 게 된 거예요. 그왜 다르지를 공부해 보니까 이래서 이 젊은 애들이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클렌징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같이 노가다하는 사람들 중에도 버석하고 뭐 이제 이 기름 져가지고 피부가 톤이 뜨거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비누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쨌든 95%는요, 내가 제품을 쓰는데 공부를 하고 쓰는 게 중요해요. 에이, 남자가 화장품, 색조 화장품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남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Y의 문제. 그래서 아메이는 제가 이제 회원이 됩니다. 회원이 되면은 이제 제가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주문을 하고 택배가 되고 제품을 써보고 안 좋으면 반품하면 돼요. 그렇다고 회원가입비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손해 가는 게 없잖아요. 손해가 없는데 사람들은 주변에 자꾸 하다가 그만두고 손해를 갔다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면 소비하시고 그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좋다. 그러면 계속 그 제품에 대한 매니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애용자라고 하잖아요. 불만족스러우면 이거는 나한테 반품하면 돼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입비 없고 회원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품질의 안전한 제품을 쓰고 100% 고객 만족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나의 삶의 질을 좀 높일 수가 있고 이런 3에서 35%의 캐시백인데 그것도 내가 정하면 됩니다. 나는 35%까지는 지금 그림도 안 나오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한 15%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브론즈 빌드라고 하는데 그것만 되면 좋겠어. 그래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소득만 돼도 난 너무 좋겠어. 거기서 딱 그만두셔도 돼요. 그 정도만 딱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그거보다는 좀 더 한 에메랄드 정도 돼가지고 그래도 여행도 가고 좀 더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고 그다음에 배우자나 애들한테도 내가 용돈을 팍팍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른이 되고 싶다. 그럼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보다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을 가고 싶다면 그것도 또한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건데 아이고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게 나오면 이것도 내가 정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3에서 35% 정도? 그래서 부업으로 할 수도 있고 조업으로 할 수도 있고 여행의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네트워크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지면 상속의 기회도 있고 그다음에 성공의 기회도 있고 제가 정하는 겁니다. 지금 둘, 넷, 여섯, 일곱 개잖아요. 일곱 개 중에서 1, 2, 3번만 할래? 4번, 한 5번 해서 나 부업까지 정도 할래? 뭐 내가 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아메이는 회원가입하시면 이 기회에 대한
그 범위는 누구에게나 다 이거는 다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열어놨어요. 학력이나 나이나 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래서 제가 써보고 좋으니까 제 주변에 이야기했더니만 어떤 친구는 아메이 회원가입 안 한대요. 그런 친구 있죠, 주변에. 어떤 친구는요, 아메 회원가입 한대요. 그러면요, 회원가입 안에 있는 이 친구한테는 아메 제품을 쓰고 싶은데 안 되면 저한테 쓰겠죠. 그죠? 야, 그 치약 한 세 개만 갖다 줘. 치약 그 세 개 난 치약밖에 안 쓰는데 그거 살려고 나 회원가입 하기는 싫어. 뭐, 그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회원가입 안 시키고 그냥 있으면 돼. 근데 또 회원가입 시킨 이 친구는 저하고 동일하게 주문하고 다 되겠죠. 그럼 제가 이 회원가입이 안 돼 있는 이 친구한테는 유통을 한 거죠. 아메이가 유통을 해야 되는데 그 유통을 제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는 제가 아메이를 광고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뭘 했냐면 제품이 좋아서 써보고 만족스러워서 주변 사람들한테 유통과 광고의 행위를 제가 한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럼 안 하느냐? 다 해요. 쿠팡.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 이거 하나 사본 나 노트북이 필요한데 내 친구가 노트북을 샀네요. 괜찮은 것 같아. 야 이거 어디 샀는데 쿠팡에서. 그래 그럼 나 똑같은 거 하나 사줘. 이런 친구 있죠. 자기가 회원가입 안에 들어가서 서치해보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필요해서 사는 친구 있죠. 그냥 하나만 사줘. 돈 얼마인데 내가 입금해줄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유통이에요. 제가. 그다음에 야 그럼 이거 어디 쿠팡? 쿠팡에 들어가서 뭐라 쳤는데 삼성 뭐 아니면은 뭐 전시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쳐서 거기서 좀 싸게 샀다 사양 대비해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그 들어가 보고 그거보다 더 좋은 사양인데 내가 원하는 금액대가 있으면 맞춰서 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럼 뭐냐면 쿠팡을 광고한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와 유통의 행위를 하기 전에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제품을 제대로 알고 써보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ABO가 우리 보통 이제 이 소비자로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 리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호칭이 다 리더 하지만 다 지금 뭐 호칭 부른다고 다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죠? 리더가 되어 가려고 애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 리더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먼저 이제 집에서 한번 써보는 거죠. 홈쇼핑을. 아마 이제 지금 리더들도 집에서 써봤을 거예요.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한테 아메를 이야기하고 다 마찬가지죠. 이야기했고 그 제품 중에서 이거는 좋다 하니까 아메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보니까 비싸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제품을 써봤더니만 괜찮았어. 그리고 하나라도 갖다 주니까 너무 좋았어. 편했어. 그래서 그거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보는 거죠. 야 치약 써봐라 너무 좋다. 칫솔 써봐라 너무 좋다. 이렇게 알려보는 거예요. 알려져가지고 조금 알리다 보니까 나한테 3%의 캐시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돈이 만 원이 들어왔거든요. 만 원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에메랄드가 뭐 한 달에 얼마 500을 번다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월 1000을 번다든가 파운더스 PT가 되니까는 월 한 300 정도의 소득이 들어온다든가 야, 그거 저 잘하면 되긴 되겠다 저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요. 내가 홈쇼핑 해보고 소비자 몇 명 만들어 보고 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서 그냥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까 중에 현금흐름 4분면에서 있었던 그 직장인과 봉급자에서 사업자와 투자가 쪽으로 가려고 하면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 마인드를 바꿔야 되는 그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표현을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예요. 1 더하기 1 해가지고 1에서 7까지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7 더하기 7은 14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곱하기로 들어가면 7 곱하기 7은 49. 근데 재미난 거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죠. 1 곱하기 1은 1이죠. 정답. 더하기 사고에서 봤을 때는요. 2가 돼야 되는데 곱하기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암해하는 사람 보면은 답답해요. 맨날 어디 돌아다니고 교육 듣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버노 이러잖아요. 지금 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메이를 알아보시려고 오신 지가 이더니 예. 좀 됐어요. 예. 상관없어요. 1년? 1년 넘었어요? 그럼 1년 넘었는데 뭐 지금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서로가 놀라니까. 통장에 얼마 들어오냐 물어보면.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1년 동안 암해 한다고 다녔는데 얼마 벌지? 이러면 뭐랄까요? 얼마? 이러면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잖아요. 그죠? 때리치아라 이러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더하기 사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야, 그 정도 일하고 그 정도 시간을 투자했으면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기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 주변에서 지금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냐면 아멘이 돈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돈 안 된다라고 하고 한심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2 더하기 2는 4예요. 2 곱하기 2도 4죠. 그러니까 아메가 얼마 버는데 연봉 한 3천 정도는 되지. 어깨 빡 힘주고 그러거든요. 야, 그럴 것 같으면 직장 생활 하지. 뭐 하지? 그거나 비슷한데 뭘 그 밤늦게까지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같이 좀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 더하기 3이 6이 되는데 3 곱하기 3 9가 됐어요. 그럼 조금 부러워합니다. 예. 그거를 1에서 3까지나 4까지 가기를 내가 얼마나 잘 견디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래 보면 2배가 되고 나중에 5 곱하기 5는 25가 되니까 2.5배가 되잖아요. 그럼 나도 그때 했으면 이렇게 해요. 지금도 안 넣었다 하면은 지금 지가 넣었대. 예, 그게 더하기 사고에서 했어요. 그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CLC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는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 브랜드를 이용해 가지고 바뀌는 게 다 달라요. ABO라고 회원을 가입했지만 단순하게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회원 소비를 하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부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하려고 하는 소비자도 있어요. 다 소비자인데 어떤 소비를 할 거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메 이제 수익 구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아메는 1차 보너스가 3%에서 21%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0%까지 있는데 내가 20만 포인트가 되면은요. 그냥 계산해 3% 계산해 가지고 6천 원 사실은 만 원인데 그걸 다 1.78 곱해가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6천 원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20만 원치 제품을 구매하면 내가 포인트가 잡혀서 6천 원의 캐시백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데 그러면 20만 원치를 써야 되냐? 20만 원 쓰려고 하면 보통 한 3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드려야 돼요. 원포원 같으면 더 들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내 혼자 다 써도 됩니다. 내가 회원가입해가지고 써도 되는데 그렇게 저는 안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제가 쓸 수 있는 걸 보니까 한 10만 PB 정도 10만 PB 정도 일어날 수 있는 자가 소비 브랜드 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으려면 나이대가 한 40대 이상은 되어야 가정 경제상 대부분 이제 30대 같은 경우도 10만 PB 되려면 그래도 한 25만 원 정도가 매달 생필품을 써야 되는 정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40대 넘어가면 건강보조식품도 하나 먹어야 되고 사실은 거울 보니까는 피부도 좀 처지는 거 얘도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아메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쓰더라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게 한 10만 PB 정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10만 PB 일어나는 거를 한 사람 더 만들면 20만 PB 되죠. 제가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요 주변에 만들면 돼요. 저 젊은 리더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집에서 쓸 수 있는 게 부모님이 다 생필품을 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만 PB 헤어스타일링 하는 거하고 내 피부 바꿀 수 있는 것밖에 없다 치면 그렇게 하는데 한 달에 만 PB 정도 일어나다 치면 19명 모으면 돼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에너지가 있잖아. 그죠? 11명 모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제가 확신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광고와 유통 행위를 좀 더 넓혀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한 분은 SP라고, 스폰서라고 하고 S라고 하고 제가 A하고 B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는요, 80만 원인데 80만 원에서 6% 책정되고 4만 8천 원의 캐시백이 나오는데 제 이하의 몫을 빼는 거예요. 제2아의 몫은 20, 40, 60, 나 A, B 해가지고 60을 빼고 나면 6%이고 3명씩 빼면 12,000원. 저는요, 제2의 60에서 A, B 6,000원씩 각각 빼주고 나면 24,000원. 그 다음에 A, B는 각각 6,000원 들어왔어요. 우리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뭐 한 번씩은 좀 해주시면 됩니다. 뭐 매번 할 필요는 없고 매번 하다 보면 저도 불편하고 한 번씩 내가 조용하면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주면서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혼자서. 이야기하시다 보면 내가 바보 같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자, 12,000원하고 24,000원하고 6,000원이 나오는데 이거는 산수고 이 안에 어떤 게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A, B는요 뭐 했냐면 유통의 행위를 했다고 칠게요. 내가 쓴 거하고 내 주변에 회원가입 안 하고 그냥 갖다 줘 한 사람들 내가 갖다 줬습니다. 그럼 유통이죠. 그러니까 이 A, B는요 유통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캐시백을 6천 원 받은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캐시백 받는 거 있죠. 그 받는 건 전부 다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스폰서는 뭐냐면 자기 혼자 썼으면 6천 원인데 한 명을 알렸죠. 광고를 했죠. 그래서 한 명의 광고비가 6천 원 더 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리더님들은 나는 내 혼자 썼으면 6천 원인데 두 명을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18,000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S는 한 명 알렸는데 광고비가 6,000원. 저는 두 명 알리니까 광고비가 18,000원. 건당 광고비가 높아졌죠. 하면 이게 킵니다. 내가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보고 그거를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출제자의 의도예요. 출제자의 의도. 그 출제자는요, 당신이 회원가입회가 많이 쓰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생필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집에 사재기 하는 것도 한도가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런 게. 이 일의 핵심은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써보고 좋은 거를 공부하셔서 알리십시오입니다. 알리는 거를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그 건당 광고비에 대한 단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S나 AB인데 이 12,000원, 24,000원, 6,000원 됐어요. 근데 A가요, 한 3명을 알렸다 칠게요. 이 사람 3명 알리면요, 자기 혼자 48,000원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캐시백이 3만 원 들어오거든요. 이 3만 원에 나의 유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포인트로 잡힌 거는 6,000원. 나머지는요, 광고비가 24,000원 된 거예요. 3명을 알려서. 그럼 이 C는요, 5명을 알렸다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78,000원이 통장에 들어오거든요. 78,000원 중에서 6,000원은 광고비고, 유통비고, 그 다음에 72,000원이 광고비인 거예요. 광고와 유통을 하는데 어디에 포커스가 있다? 광고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CLC에서 뭐 리더십도 배우고 그다음에 의사소통이라든가 신뢰 쌓기라든가 이를 배우는 이유가 광고를 하려면 누굴 만나서 이 사람하고 내하고의 인간관계가 먼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메이는 3%, 6%, 9% 이렇게 해서 내가 광고를 아름아름하면서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점을 만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사이에 내가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안 돼 있죠. 지금 이제 아메이를 한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게 잘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의 사고를 배우는 훈련의 시기가 1,000만 점까지 가는 거예요. SP가 1차 보너스. 그래서 지금 왜 내가 보면 파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친구, 가족, 선배, 후배 뭐 소개를 받고 친척한테 우리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파는 거 아니랬는데 아미는 그냥 소비를 하는 거라던데 내가 소비를 시키려고 하니까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저도 제 경험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치약 하나 갖다 달래요. 그래서 하나 갖다 주러 가는데 이 갖다 주러 내가 부산에서 이 대구까지 와서 갖다 주려니까 거리 계산 다 되지 않습니까? 도로비에 그다음에 교통 뭐 다 되잖아요. 시간도 투자되는 거. 저는 가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서 정수기 하나 뭐 이러잖아요. 그럼 또 가잖아요. 그 뭐 그까지 가면 그리고 정수기 파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파는 거 아니라는데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1,000만 점 갈 때까지 그거를 배우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메이는. 그래서 3에서 21%까지를 우리가 실적별 보너스라고 하거든요. 이 실적별 보너스 안에 목표라는가 도전, 마감, 상담 이런 거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걸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1차 보너스 1,000만 점이 딱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1,000만 점을 반복하는 걸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메이가. 그러니까 1,000만 점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거를 오신 분하고 같이 이렇게 팀으로 배워 나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점 한 번 하면 SP 1년 중에 세 번 하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 12번 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 가지고 연봉이 한 6천 정도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리더십 여행을 갈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이 됩니다. 파운더스 PT 정도 되면. 그럼 제가 제일 처음에는요. 이 1,000만 점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점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그 전에 내가 회원가입하고요. 제품을 공부해 보시는 거예요. 제품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니네 뭐 믿나? 쓰라 안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이제 알리고 같이 알려가지고 플래티늄 이렇게 되신 분들을 한 명, 두 명, 세 명 늘려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만 3년, 5년 만에 이렇게 쉽게 안 됩니다. 쉽게 그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요즘 같은 경우는 그게 또 다 되게 힘든 게 다 사실 바쁘잖아요. 그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물가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좀 바쁜 삶을 살아가요. 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불안한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플래티늄이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자격을 요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2명 정도의 플래티늄을 그룹을 갖고 있으면 한 사파이어 정도, 세 그룹에서 5그룹 정도가 있으면 에메랄드, 6그룹 이상 있으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 내가 1,000만 점 SP도 안 돼 있다. 그럼요, 이거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아시고 제품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CLC라고 스폰서가 이렇게 가이드 하는 데는 무조건 가가지고 주도적으로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말고 왔으니까 왔으면 됐잖아. 저 구석에 이게 아니고 앞에 앉으려고 하시고 하면 그분은요 빨리 가요. 이렇게. 저도 20몇 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가신 분들이 빨리 가시더라고. 아메이는. 그 다음에 이제 천만 점을 내가 해봤지 않습니까?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천만 점을 가르칠 사람한테도 가르치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이하에서 플래티늄 되신 분들한테 야 플래티늄이나 파운드스 플래티늄만 있지 말고 니도 네 이하의 파트너 중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천만 점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를 에너지를 더 써라. 그럼 네가 보석핀이 되면은 소득도 소득이지만 시간 안정적인 시간적인 거 경제적인 게 온다. 이게 천만 점 PB를 가르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돼요. 그 이제 이게 이제 저 뒤에 이제 박진식 리더님도 계시지만 한 1위시 이상 정도가 되시면 편합니다. 편할 것 같아요. 요 타입에서 뭐 나름은 편합니다. 그냥 뭐 어머니 혼자 계신데 어머니하고 같이 밭에 가고요. 그다음에 내일도 새벽에 또 이제 어머니가 신우신염이 저 작년 겨울에 좀 있으셨는데 모르고 그게 몸살인가 이렇게 해서 계속 견디고 있다가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는 신우신염이 좀 만성인 것 같아요. 여든 두 살이신데 그래서 뭐 수시로 좀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내일 병원에 가는 데를 아침에 6시 반부터 그 번호표를 뽑는데요. 번호표를 뽑고 그 다음에 8시 반부터 접수를 받는데 그러니까 저 혼자 6시 반까지 가서 번호표 먼저 우리도 자리 잡고 번호 이런 걸 또 웬만한 프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뽑고 그다음에 다시 집에 와서 어머니 모시고 8시 반까지 도착해서 접수해서 예, 일 보고 내일 일정이 그게 다예요, 제가. 그리고 시간 나면 이제 어제 비 왔지 않습니까? 대구도 비 왔죠? 예, 비 왔으니까 밭에 가서 제가 지금 방울토마토하고 요번에 오이하고 좀 심어놨거든요. 뭐 고추, 가지 이런 건 기본으로 있고요. 상추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그거 좀 잘 크는 것도 가서 좀 보려고 하고 쌈 싸 먹을 때 당귀 있잖아요. 당귀. 당귀 향이는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당귀도 이번에 모종을 몇 개 사가 심어놨어요. 이것도 이제 내년에 크면은 파트너들하고 거기서 삼겹살 구워 먹고 이렇게 하려고. 좋겠죠? 오세요.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얼마든지 뭐 검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가려가시면서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아메이는 일기에 돼 있어요. 아메이 성공의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예전에는 막 사업 설명하고 제품하고 이런 거 막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OM이라든지 아니면은 토요일마다 하는 CLC 그다음에 팀에서 하는 홈미팅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또 책이나 음원이나 아니면 뭐 제품을 소비하고 공부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3%를 체험해 보시면서 야, 3% 이거 만만치 않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네. 저는 그게 있었어요. 안 되는 건 아니네. 그래서 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알아보실 때는요. 내가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한 6개월을 알아봐야 되겠다. 그럼 내가 알아볼 거는 뭘 알아보면 되지? 이걸 딱 정하시고 알아보시면 알아보는데도 집중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보는데도 재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됐으니까 다음 요거 알아봐야지.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회사를 좀 알아볼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알아볼까? 뭐 이렇게 알아보셔도 돼요. 제품을 브랜드별로 알아보는 것도 괜찮고 알아보는 시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배우는 시기죠. 3에서 21%까지가. 그래서 도전, 마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관리하는 것도 좀 배워야 돼요. 이거 사실은요, 누가 가르쳐 주냐면 우리 책에서도 많이 나오죠.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자기 관리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이요, 실제 그래 하시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이 책, 저 책, 그다음에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 이런 거 배울 때 그분이 성공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책만 펴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아니라 아메에서는 실제 더하기 사고로 갖고 있던 사람이 CLC를 나오고 부딪히고 목표하고 도전하고 하시면서 곱하기 사고로 바뀌면서 결과를 내신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예요. 내용이 보면. 그래서 시간 관리라든가 상담, 꿈보드 만드는 거, 목표 설정하는 게 다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목표금 잡아볼까? 내가 이게 안 돼요. 목표 잡는 방법도 있고요. 꿈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탱커화를 해 나가시면서 내가 더하기 사고에서 곱하기 사고로 바뀌어지는 배우는 시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웠던 거를 내 파트너들한테 가르쳐 주는 시기가 있어요.
파트너들의 목표를 잡아주고 파트너들의 목표에 집중해서 나의 시간을 또 투자를 하고 같이 시간 관리를 하면서 시간을 분배를 하고 리더십이 생기고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탱코와에 같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어느새 에메랄드가 돼 있고 다이아몬드가 돼 있고 그 이상의 가르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룹을 경영하는 마인드도 생기고요. 리더십도 생기고 멘토링도 되고 뭐 원칙이라 아니면 시스템 이런 걸 만들어서 나의 팀 칼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멋지겠죠. 이렇게 되려면 알아보는 거를 제대로 알아봐야 돼요. 쓰는 거를 제대로 쓰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제가 그냥 비즈니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 때는 온라인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내도록 저 플랫폼 저거만 자꾸 그 강의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 플랫폼도 하고 그다음에 스피닝도 하다가 또 우리 그 스피닝 하다가 뭐 좀 어느 정도 150km 타면은 뭘 더 준다 이럴 땐 또 팀에서 바싹 또 했다가 다타이슨하고 할 때 했다가 또 안 하면은 또 이 저기 우리 집에 빨래거리로 있다가 또 그거 하면 또 탔다가 막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팀 미팅도 하고 밭에도 맨날 다닙니다. 두릅 이제 다 끝났어요. 두릅 두릅 다 끝나고 좀 있으면 이제 다른 거 이제 땅두릅은 아직까지 계속 먹거든요. 아 땅두릅가 어제도 땅두릅 몇 개 캐가지고 집에서 간장 무침 해가지고 먹고 아 진짜 맛있는데 다음에 올 때 이승걸님한테 좀 갖다 드릴 수 있도록 땅을 디비가지고 좀 파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트너들하고 우리가 재미난 것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제 좋아라 합니다. 골프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골프도 치고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저 이제 50, 이 나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진실 리더님하고 저하고 이 윤석열 나이로 지금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70년생. 54시라고 저는 아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읽습니다. 50에 읽는 논어, 그다음에 50에 읽는 장자, 뭐 순자, 50에 읽는 주역, 뭐 여러 가지 6권 정도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저자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이 두 권을 읽으면서 참 많은 저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50이라는 나이가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나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권의 책이 제 인생의 후반에 영향력을 좀 미쳤어요. 그래서 25세까지는 준비, 그 다음에 김세칠 시즌 1은 있고 시즌 2가 있고 시즌 3. 저 지금 이제 시즌 2를 달리고 있는 중이죠. 시즌 2를. 그래서 준비 기간은 뭐 우리가 다 늘상 비슷하니까 시즌 1에는요 아메이를 했습니다. 도전이라는 걸 배웠고 열정이라는 걸 배웠고 성취라는 느낌도 내가 느껴봤어요. 시즌 2는 아메이 말고 치리쿡이라는 게 딱 나타났어요. 아메이와 치리쿡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이웃에 봉사도 좀 하고 지금 그 봉사 그 워밍업 한다고 아파트에 있는 어르신들 먼저 하거든요. 근데 좀 있으면 제가 그 제 공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자카야 같은 거 늘 제가 떠들고 다니거든요. 왜 떠들고 다니냐면 떠들고 다녀야 그게 현실로 되니까 이자카야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낮에는 홈미팅 하고 저녁에는 그냥 저녁에 우리 파트너들이 이렇게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 오면은 와가지고 뭐 안주 같은 건 제가 그냥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돈은 안 벌어도 돼요. 돈은 월세 나올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월세는 한 30에서 50만 원 나오는 데를 할 거예요. 그 정도는 설마 안 나오겠나?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만들어서 그 동네 어르신들한테 한 달에 두 번 37명 그 무료 식사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이런 것도 해보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웃에 대한 봉사. 그래서 또 다른 영향력을 좀 미치고 싶은 게 75세까지 제가 시즌 2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즌 3는요, 제가 이불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최강야구 오늘도 합니다. 인생은 순간이다라고 해서 작년에 책을 펴셨는데 제가 저 책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나 또 다른 김성근으로 살고 싶다라는 게 있어요. 최강야구에 보면 고등학생인데 김성근 감독이 지금 82살인가 그렇거든요. 암도 극복을 하셨던 분이고 저분이 가리키는데 보통은 보면 80살 되신 분이 가리키는 걸 10대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잘 안 듣죠, 그죠? 안 듣는데 말도 어눌하게 하시거든요. 제일교포가 되셔가지고 한국말 정확하게 못하시면 팽캥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거기 배우는데 그 고등학생들 같은 동기들 그 지금 학교에 있는 같은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와 개부럽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 모습이 너무 나한테 각인이 딱 됐습니다. 80이 됐는데도 10대가 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멋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아미에서 배우고 시즌 2에서 또 제 나름대로 경험을 쌓아서 시즌 3에는 진짜 의미 있는 삶, 기부하는 삶 뭐 이런 거
이런 강의장을 제가 제 돈으로 빌려서 암회 하시는 분 말고라도 그냥 젊은 층 뭐 지금 답답한 친구들 오세요 해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 내가 나의 삶에 대해서 강의하고 다 마치고 나면 제 돈으로 식당 하나 빌려서 거기서 삼겹살에 뭐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 멋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계속 떠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이 사인을 하면 항상 1920라고 하는 걸 적는데요. 사인할 때꼭 꼭 같이 적는 김성근 감독님의 좌우명은 공 하나의 다음은 없다. 지금 지금 집중하라요. 지금에. 그래서 뭐 핑계거리 삼지 말고 오늘은 미팅 나왔으니까 오늘은 책 하나 읽었으니까 오늘은 뭐 음원 하나 들었으니까 오늘 아미 다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라. 그러다 보면 거기서 성공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책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관찰에 세 가지 단계가 있대요. 견, 관, 진이라고 있대요. 예. 견학. 우리 학교 다닐 때 견학 같은 거 많이 하셨죠? 견학할 때 견입니다. 그 견학은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시일 보고 마는 거지 참석인 걸로 말잖아요. 그다음에 관은요. 관찰할 때 관. 조금 내가 유심히 보는 거죠. 관광할 때 관. 관광 가가지고 역사의 스토리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유심히 듣잖아요. 그럼 조금 더 견학보다는 좀 관심이 좀 있는 거. 그다음에 진은 진찰할 때 진. 좀 더 내부적인 거를 좀 들여봐야 돼. 속을 파고 들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 관찰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다른 거예요. 보면 견이나 관이나 진이나. 그 김성근 감독님은 여기서 견에서 관에서 진으로 가야 된다. 아메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시는 것도요. 그냥 왔잖아. 그럼 내가 들었잖아. 저 강사가 뭐 옷이 어떻니, 말을 잘하니, 뭐 어떻니, 저떻니, 사투리를 쓰니, 몇 마디는 못 알아들으니, 뭐 시간을 왜 허비하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진짜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게 진이죠, 진. 그러니까 그거는 한 번만에 오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를 계속 오시고, 그다음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젖어 들었을 때 저게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는 어, 보이는데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희한하죠. 예. 그래서 저게 견에서 관을 거쳐서 진으로 가시면 지금 이제 하시는 리더님들도 마찬가지고 저거를 좀 보여야 될 게 좀 필요합니다. 이게 아메입니다. 이게 아메가요 91년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쭉 왔습니다. 91년도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25년도잖아요. 2024년, 2024 회계연도인데 이때도 이렇게 사이클이 있었죠. IMF 때 2000년도부터 해가 2003년도에 아주 밀레니엄 그랜드 보너스를 해가지고 이게 있으면서 아메가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 했다가 이렇게 성장 곡선을 이렇게 타고 가요. 성장 곡선을 타고 가는데 이 할 때마다 이 마킹돼 있는 거 있잖아요. 2010년부터 12년, 그다음에 21년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 그다음에 25년부터 30년. 이게 뭐냐면 25년부터 30년이면 이게 6년이거든요. 이게 6년 동안에 아메가 새로운 보너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각자의 팀에서 다이아몬드를 통해 가지고 이걸 아마 홈미팅에서 많이 배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은요, 제가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됐을 때가 그때 2010년부터 12년까지 또 이 빅 보너스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이 3년을 플랜을 짰습니다. 플랜을 짜가지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였었는데 그때 제가 월 받는 거 말고 연말에 받는 거 2억 넘게 훨씬 넘게 받았었어요. 연말에 받는 것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타이밍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지금 왔어요. 찬스입니다, 지금. 그래서 알아보시는 거를 진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진으로. 굉장히 큰 찬스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죠? 이제 처음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지가 찬스라고 일부러 꼬드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스 맞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요즘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헬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건강, 그다음에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커뮤니티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나의 개인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경제적인 자산의 부라든가 이런 거를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 움직이는데 이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보너스는요. 이 아메이 코어 보너스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있습니다. 35% 범위 안에 좀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여행 가는 거가 있어요. 여행 가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이 새롭게 성취되면은 그 성취된 거에서 축하해 준다고 해서 6핀을 성취한 거에 대해서 보너스가 있습니다. 이거 세 가지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코아 보너스라는 게 만들어졌었어요. 작년까지, 올해까지. 근데 이제 내년부터 3년 길게 보면 9년까지도 갈 수 있대요.
그 3년, 3년 하면 일단 6년이지 않습니까? 6년 동안에 이 비전 보너스라는 게 만들어진대요. 자, 그럼 이거는 뭐냐? 비전 보너스라는 건요. 아쉽게도 다이아몬드들한테 적용되는 보너스거든요. 근데 이 다이아몬드들한테 보너스가 적용되는 게 2025, 26, 27, 25년도라는 게 2024년 9월부터 25년 8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1년, 2년, 3년을 내가 어떻게 펼치면은 26년도하고 27년도에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한 번도 안 돼요. 그래서 28년, 29년, 30년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이아몬드가 아닌데, 나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충분합니다. 6년 내가 어떻게 펼쳐 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간단하게 이제 안에 내용까지는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는 없고, 노너가 이야기하는 이거 온고지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알아간다. 그래서 뭐 이 노노 편에 보면은 공자가 그래서 옛 것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것이 되면 너도 스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이전 거를 다 지워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난 이제 암에 안 하는데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경험 있죠. 생필품 써본 경험 있잖아요. 그거를 익히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내가요, 생필품을 쓰는데 그거를 내가 반복해서 쓰고 공부하면서 쓰면서 새로운 걸로 만들면 돼요. 그럼 지금 이제 기존에 하시는 리듬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한데 내가 좀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는데 아무 다시 있는 걸 다 지워버리고 가지는 게 아니라 있는 거에서 내가 뭘 잘하고 있었지, 뭐가 부족했지, 뭐를 내가 놔야 되지, 그거를 같이 이 5월은 다 지나갔으니까 6, 7, 8월에 펼쳐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영상 하나 보고 마칠 건데 이 영상이 백종원 아시죠? 예, 백종원이 이제 그 가게 차리는데 골목 식당 이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자매가 전집을 차렸어요. 전집을 차렸는데 너무 못하더래. 그래서 그 어디 좀 가보랬어요. 어디 가서 그 전집 유명한 데니까 가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기도 가보고 또 제주도에 맛집 있다 맛집도 가봤어요. 갔다 이제 점검하러 왔습니다. 점검하러 와서 그래 어땠냐 이러니까는 뭐 괜찮더라 뭐 이러니까 뭐가 괜찮더냐 뭐 이야기가 나왔어요. 뭐 동그랑땡도 우리보다 개수가 많고요. 뭐 송이버섯 보니까 우리보다 길고 얇은데 길고 하여튼 맛깔스럽게 나오고 맛이 약간 달랐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있대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는 기가 찬 거예요. 그쪽에 그 가본 데 있잖아요. 가본 데보다 더 못해. 근데 금액은 똑같아. 그러니까 백종원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너무 기가 차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고 하나 말려고 하나 이런 배경이에요, 이게. 그런 배경에 백종원 씨 뭐라냐면 그 견학관 그 집 있잖아요. 전집. 그 집이 만약에 이 집 옆에 있다 치고 그 집 옆에 그러니까 내 가게 옆에 그 전집이 있는데 당신들도 이 전집을 하나 그러니까 전집이 여기 한 군데 더 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전집이 있다. 근데 당신들은 전집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다. 이 지역의 사람이다 치면 둘 중에 어디 가겠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내가 전집 같으면 우리 집 와야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옆에 집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게를 거기서 경쟁력 있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맛있는 집 가서는 벤치마킹을 해야 되잖아요. 그 뭐 포장을 해서 와서 어떻게 우리 거하고 크기가 어떤지, 종류가 뭔지, 개수가 뭐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백종원이 한마디 합니다. 이거 소꿉장난이에요 지금. 맛있어요? 전집 오래 했어요? 뭐 엄청난 기술도 써 지금? 왜 날 설득하려고 그래 지금? 저는 어저께 먹는 손님들한테 혹시 손님이 누가 이렇게 얘기해줘? 안 한다니까? 안 오는 것만이지. 난 손님이 아니니까 얘기해주는 거야. 손님은 이렇게 말로 설득할 수가 없어요. 이거로 설득하는 거지. 아니 간절함이 없어. 가봤으면 나 같으면 가서 충격을 받았으면 그 다음날도 또 갔을까. 가서 사진 찍고 세상에 물어봐도 동태전 어때요? 글쎄 거기가 얇았던 것 같아요. 새송이 어때요? 거기 얇고 길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딨어. 이렇게 하면 망해 솔직히.
두 사람이 배고플 거 아니야. 망해가기 직전인 가게인데 두 사람한테 유명한 전집을 가르쳐줘서 잘 되는 집을 가르쳐줬으면 두 사람이 다시 제주도 갔다 왔으면 갔다 와서 그 다음날에도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자료 재보고 포장해와서 비교해봤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뭐가 문제인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반년도 못 가. 절대 성공 못해요. 오래 못 가고. 사람이 말이야 음식을 배우거나 뭔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받아들여야 돼. 몰라서 그랬어요. 아니 저 이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핑계가 계속 나와. 본인은 모르고 있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본인이 한 말조차 기억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음식하는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해서 어떡할 거야. 같은 거에 대한 계속 변명이야 변명. 뭘 하자는 거야 음식을. 그렇게 지식이 깊어? 어? 아는 게 많아? 중국 음식 출신이야? 주방장이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건방인지 알아? 시건방인지?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연예인같이 오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무슨 짜여진 각본이나 짜여진 세트장에 돌아서 요 세트 끝나면 와 재밌다 즐겁다 이거 막 웃고 떠드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철딱서니가 이렇게 없는 사람들 나 놀랬다니까. 장난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네 장난으로. 찾아요. 사장님 충분히 할 수 있어. 이 정도 솜씨고 내가 요 몇 번 해보면서 먹어보고 했을 때는 사장님 충분히 할 수 있어. 방법을 몰라서 그렇고 안 하니까 그런 거. 사장님이 찾아요. 응? 안 해서 그래 사장님이. 그리고 사장님이 방법을 몰라. 지금 뭔가 착각하고 오해한 건데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제가 그런 이제 음식점이라고 했지만 이제 하시고 있는 리더님들한테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이 되고 또 나도 내가 반성이 되고 다시 한번 마인드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생기거든요. 아메이 오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 아니죠. 그 아메이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살아가면서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요.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삶의 루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리더님들 삶에 아메이라는 걸 한번 빼보십시오. 비전을 받다 치면 아메이를 빼버리면은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는 정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능력이 그만큼 있다거나 상속을 받은 게 있다거나 뭐 아니면은 내가 뭐 지나가다 번개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슈퍼맨이 됐다든가 이런 이상 아니면은 그냥 그 삶이잖아요. 저는 그냥 그 삶이 너무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메이를 8개월 정도 알아보고 20 몇 년 전에 아메이 같으면 지금의 아메이의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알아보고 미팅 나올 때는요. 저 또래가 없었어요. 전부 다 40대 후반. 제가 뭐 30이었으니까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나 이렇게 살기가 싫어 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있으시면 한번 이번 비전 보너스가 있는 3년 그다음 또 3년 해가지고 6년을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세요. 저는 30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비전을 보고 나서 저는 40까지 내 인생의 40까지 10년을요 아메이에 올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직장생활 안 했냐? 직장생활 했습니다. 하고요 좀 피곤했어요. 피곤한데 하고 또 내가 새벽까지 미팅 가고 집에 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애를 맡겼는데 애 찾아올 때 부모님들이 더하기 사고를 가지고 계신 저희 부모님들이 돈독이 올랐다 뭐 이러면서도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대로 살아봐야 내가 나이 50이 돼도 부모님이 편찮으시다 할 때 내가 병원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자식 뭐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면 어머니 혼자 사시고 부모님들 혼자 사시잖아요. 그냥 병원 가보세요. 이거 말밖에 못 하잖아요. 예, 진짜 필요할 때 그 여행 보내주는 게 아니라 같이 여행 가가지고 같이 사진 찍어주고 같이 먹어주고 숟가락 놔주고 밥 비벼주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메이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것들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메이 했어요. 저의 와의 아메이는 지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아메이 했어요. 근데 다시 저는 6년을 좀 집중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6년을.
6년을 집중하는데요. 제 삶의 마지막 이 6년을 집중해가지고 시즌2 김세칠과 시즌3 김세칠의 근간을 만들고 싶거든요. 왜? 나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근데 아메이를 떠난 아메이 말고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간이 없어요. 밭에서 고추하고 가지하고 팔아가지고 그 근간을 못 만들어요. 아메이 많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시고 진짜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리치 디보스하고 제이 베렌들이 이야기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는 토요일 날 대구 리더님들은 또 시스템 CLC를 통해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